안녕하세요. 옳은소리 가족 여러분. 저는 청년부대변인 김태현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황교안 대표 농성투쟁 현장 라이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실 규탄 대회가 있었고 오늘 열리기로 했던 본회의가 불발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 대구 수성구 을의 주호영 의원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예, 바른소리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자유한국당을 위해서 고군분투해 주시고 힘을 합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바른소리 많이 시청하시면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바른소리가 옳은소리 해도 되나요? 지금 새로 할까요? 예. 옳은소리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저희 자유한국당의 옳은소리를 성원해 주시고 당을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나라를 지켜낼 테니까 끝까지 힘을 합쳐서 함께 가도록 하십시다. 네. 오늘 진짜 핫한 이슈예요. 본회의가 불발이 됐습니다. 이게 12월 임시국회 회기 결정을 위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저희 한국당이 신청을 한 건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원래 국회 임시회는 열리면 한 달 회기가 원칙입니다만은 여야가 합의로 회기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임시회가 열리면 제일 첫 번째 안건이 이 회기를 정하는 회기 결정의 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이 안건이 1번 안건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 회기 결정의 건에 관하여 과연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법 106조 2 제1항에 의하면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해서 무제한 토론이 가능하고 이 무제한 토론이 신청되면 국회의장은 반드시 하여야 하지 국회의장의 판단으로 무제한 토론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12월 10일 정기회 마지막 날 예산을 통과시킬 때는 국회의장께서 저 뒤순위에 있는 예산안을 제일 앞으로 뽑아 당겨서 표결을 붙였지만은 이번은 이 첫 안건 회기 결정의 안건이 되지 않으면 회의를 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뒤에 안건을 뽑아서 앞으로도 할 수 없고 그런 상황인데 이전에도 회기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관해서 토론이 있었고 토론을 허용한 예가 있습니다. 토론이 된다는 말은 무제한 토론이 무조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본회의에 올라오는 안건 중에서 무제한 토론이 안 되는 것이 딱 두 개가 있습니다.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이것은 법에 무제한 토론이 12월 1일로 끝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국회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표결이 되지만은 인사에 관한 안건, 국무총리로 인준을 한다든지 헌법재판소장으로 인준한다든지 하는 것은 토론 없이 표결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재헌 국회부터 지금까지의 일관된 관례입니다. 왜냐하면 토론을 허용하게 되면 인신공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사에 관한 안건도 토론 없이 하기 때문에 무제한 토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2015년에 인사에 관한 안건조차 토론이 안 되는 안건조차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였다가 확립된 관례라는 이유로 무제한 토론을 허용하지 않으니까 날치기라고 난리를 쳤던 거죠. 그런데 또 이런 논리가 가능합니다. 그때도 무제한 토론 신청을 의장이 받아주지 않았지 않느냐. 그것은 토론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제한 토론을 안 받아준 것이고 회기 결정의 건은 토론을 했고 토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희상 의장이 이것을 허용하지 않으면 불법인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문희상 의장이 국회를 열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이 이것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만약에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면 이건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야지 철회해달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도 하고
외국에도 회기 결정의건이 필리버스터 된 예가 있습니다. 이미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국회 주변의 SNS에 네. 사무처 의사국이라는 이름으로 네. 회기 결정의건은 필리버스터가 안 된다는 문자를 누군가가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의사국에 확인해 봤더니 우리는 그런 의견을 낸 적이 네.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잘못된 정보네요. 예, 그런데 그 논리에 의하면 회기 결정의건을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네. 회기가 끝날 때까지 회기 정하는 것 가지고 필리버스터가 되고 회기가 끝난 다음 회기에 표결을 하게 돼 있는데 네. 이미 끝난 회기를 어떻게 하도록 표결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어요. 그런데 네. 국회법에 정해진 대로 한 달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쵸. 소위 그 깍두기 국회, 쪼개기 국회를 해서 3, 4일씩 하는 편법하고 네. 잔머리를 굴리다가 이런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기간 내에 왜 한 달을 하지 3, 4일을 하느냐고 따지면 지나가고 네. 지나가 버리면 다음 회기에 표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나간 회기를 정하는 표결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16일까지 하고 쪼개서 다시 하겠다는 걸 저희가 막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16일까지 회기를 어떻게 정하자고 필리버스터 하면 16일까지 회기가 안 정해지고 지나가 버리죠. 그렇죠. 그러면 17일부터 저 사람들이 또 한 3, 4일 소집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때 또 회기의 결정의건이 제일 1번 안건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면 또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이런 잔재주를 포기하고 30일로 하자하면 저희들 응하겠습니다. 이거 하지 않고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쪼개기 잔머리 굴리다가 훨씬 더 공공에 빠졌고 만약에 문희상 의장이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허용하지 않고 가면 저는 직권남용죄가 명백하고 저라도 앞장서서 이것을 사법적인 문제를 삼을 것입니다. 그렇죠. 명분이 없기 때문에 예. 이거를 허용하지 않으면 직권 남용이 될 수 있다. 예. 이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당이 회기 결정권은 필리버스터의 안건이 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성립이 안 된다. 이렇게 요점을 정리해 드릴 수 있겠고. 근데 이제 16일까지 왜 쪼개서 이들이 하려고 하는지 이 셈법이 어떻게 되세요? 그런데 이런 거지요. 저희들이 공수처법이나 네. 공직선거법에 관해서 필리버스터를 할 것이 명백하고 네. 그러면 원래대로 30일을 하면 그렇죠. 1월 10일까지 임시국회가 갑니다. 그럼 네. 저희들이 필리버스터를 1월 10일까지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선거법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통과돼도 그걸로 선거를 치를 수가 없어요. 네. 12월 말이 지나면 바뀌어도 선거를 못 치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궁리하다가 방법을 찾다가 안 되니까 3, 4일씩 쪼개보자는 헌정사에 없는 코미디를 연출한 거지요. 그렇죠. 3, 4일 쪼개면 좋다. 우리는 그러면 회기 결정하는 거 필리버스터 하겠다. 그러면 3, 4일 지나가면 이렇게 가면 1월 10일에도 안 끝납니다. 1월 10일에도 아예 처음부터 지금 법대로 한 달 하자고 자기들이 전공법으로 나오면 저희들도 한 달 받아서 그러면 이제 본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거죠.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1월 11일이 되면 표결을 할 수 있죠. 법안 하나에 관해서. 그러면 이것은 막아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1월 10일이 되면 바뀌더라도 바뀐 법으로 선거를 치를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필리버스터 한 안건을 다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쪼개서 한번 하고 다시 넘어가는 그렇죠. 거죠. 다음 회기에 필리버스터 한번 했는 걸로 하고 네. 표결하고 그죠? 표결한 다음에 또 한 건 올리면 우리가 필리버스터 하면 또 4일 지나면 표결하고 이러려고 했지요. 그쵸. 근데 그걸 그걸 막은 지금 거다. 완전히 이제 막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회기는 이 제도의 모순을 잡아낸 이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국회법대로 네. 합법적인 방식을 하려고 하는데 저기서 꼼수를 부리다가 우리에게 들미가 잡힌 거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국회법이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회법 106조의 1항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의 대상이 되는 안건은 본회의 부의된 안건이며 국회법에 따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토론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용해야 되는 게 맞고 아니 이게 또 안 여기에 된다면, 네.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 예. 그거는 꼭 해야 되는 거고 이걸 하지 않는다면 직권 남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문희상 의장이 의장 볼 때 했던 일입니다. 이게 이제 속기록을 회의록을 옮긴 것인데 의사일정 1항에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이렇게 올라가 있고 네. 상정된 안건에 회기 결정의 건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 다 안건으로 토론하고 표결해야 되는 겁니다. 토론이 가능한 것은
모두가 필리버스터가 됩니다. 필리버스터가 가능한 겁니다. 보십시오. 문희상 의장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끈을 상정합니다. 이래서 상정하고 토론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걸 안 할 방법은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이전에 예전에 우리 강창희 의장 시절에 소위 이제 이석기 씨를 체포 동의안을 내려고 회기를 이제 국회를 여니까 열어서는 회기를 정하면 안 된다고 토론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네. 이게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아니면 토론 신청을 안 받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강창희 의장께서 회기 결정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협의를 거쳐서 9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10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토론 신청이 있기 때문에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김미애 의원이 나와서 네. 오늘 본회의가 열리는 걸 반대하고 회기를 정하면 안 된다. 이래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언하고 투표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아, 이거는 인사권에 관련된 거니까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이것도 회기 결정의 건이었기 때문에 회기 결정의 건이었기 예, 때문에. 그래서 토론도 하고 표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도 명백하고 실제 전례도 똑떨어지게 있고 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 완전 빼박이네요. 예. 이거 안 할 수 없는, 그죠? 그래서 이제 조금 사태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 문제도 있어요. 4+1 협의체가 이제 사실 각자 이익 집단이잖아요. 이해관계들이 모여서 지금 그들이 원하는 대로 지금 합의를 하고 있어요. 흥정을 하고 있는데 그 흥정에 지금 정점을 찍은 것이 바로 선거법입니다. 이 선거법에 대해서도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선거법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들은 잠깐만 참고로 제가 우리 네, 할 얘기가 저 더 있습니다. 오른소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참고로 인사에 관해서는 토론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토론이 안 되면 필리버스터를 못 하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전병헌 원내대표 시절에 이거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토론 안 해준다고 난리를 쳤어요. 아닌데 저 발언을 한번 보면 전병헌 의원이 의장님 관행 이전에 법률이 우선입니다. 이거는 관행도 하도록 돼 있고 법률도 하도록 돼 있죠. 그런데 토론을 안 하도록 하는 게 관행인데 재헌국회 때부터 관행입니다. 이유는 인신공격이나 명예훼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하자고 우겼어요. 그다음에 또 전병헌 의원이 아니 어떻게 관행이 법률을 위반합니까? 그다음에 홍익표 의원이 안 됩니다. 찬반 토론 하셔야지요. 이것은 사실상 날치기입니다. 이랬던 사람이에요. 안 되는 거에 대해서도 이랬던 사람들이 아마 이번에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직권 남용이 되지 않으려면 이제 허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시 돌아가서 이제 비례대표, 이 연동형 비례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제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러면서 지금 선거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협의가 안 됐다면서요, 의원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선거제도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소위 소선거구제, 중선거구제, 대선거구제, 비례대표제 이걸 섞은 연동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것이 옳고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각각 그 나라에서 선택하는 것인데 이것이 장점이 있으면 이것이 단점이 있고 이런 것이지 가장 좋은 제도는 없습니다. 없는데 일반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체적으로 선택할 때는 표 얻은 만큼 의석수를 가지고 가니까 돼요. 차라리 지역구를 없애고 전체를 연동형으로 하면 얻은 만큼 되는데 그죠. 지역구를 두고 비례대표를 연동제로 하면 지역구에서 많이 당선되면 연동형에서 하나도 못 가지고 가요. 이런 모순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인데요. 독일은 왜 그러냐? 독일은 소위 나치라는 무시무시한 시대를 거쳤지 않습니까? 일당이 독재하는 시대를 거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당 독재를 알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정당을 쪼개서 여러 정당을 만들어서 의원을 조금 하면 타협해서 하고 이러지 일당 독재를 못한다. 그래서 독일의 나치 시대를 겪은 이 반성에서 만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희랑은 전혀 다른 그래서 상황이- 연립이 되는 데다가 이게 의원 내각제하고 같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연결이 돼 있고 대통령제는 어느 나라든지 대통령의 권한이 있어서 늘 독재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국회가 그것을 견제를 해야 되는데 다수당이 있으면 전혀 견제가 안 돼요. 그 대통령제에서 연동형 비례대표를 한다는 말은
국회를 무력화하고 대통령이 각 정당에 당근 하나씩 줘가지고 다 멋대로 끌고 가는 독재로 가는 길을 만드는 게 이런 제도입니다. 제발 좀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집착하느냐. 소위 정의당이라든지 범좌파 정당을 모아서 장기 집권 가려고 하는 거죠. 이번에 4+1에도 봤지만은 자유한국당 우리 공화당을 빼고는 전부 같은 편 아닙니까? 같은 편. 그러면 민주당은 도저히 가반이 안 되고 선거에 지더라도 그 편들은 과반이 되니까 이걸로 몇십 년 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네,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도 속내를 들여다보니 정의당에게 너무 많이 주는 건 싫은 거예요. 그쵸.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돼서 또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건 싫으니까 조금만 주려고 하니까 이제 연동형을 낮추자. 뭐 25석이면 하자 이러니까 정의당이 또 그건 못하겠다 뭐 이래서 자기들끼리도 지금 말이 안 되고 되고 있는 있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사실 이렇게 선거법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게 얼마나 고민하고 시민의 합의를 받아야 되고 이런 중체대한 일인데 이거를 이렇게 자기네들이 오늘 합의해서 내일 발표하고 통과시키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 불안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우리 지금 한국당에서는 사실 비례대표를 없애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사실 국민들은 비례대표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70석으로 그냥 직선제로 가자고 하는데 왜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대통령제를 하는 미국에서는 비례대표가 없습니다. 또 비례대표는 국민들이 비례대표 한 사람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보고 찍는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맞지 않는 제도인데 정의당이 왜 저런 주장을 하느냐. 사표가 방지됩니다 하는 말만 하면서 정의당은 지역에서는 당선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전국 그 표만 끌어모으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하면 뭐 한 20석까지 얻을 수 있으니까 말은 이렇게 저렇게 사표 방지한다고 하지만 결국 정의당이 자기들 덕대려고 저렇게 무리한 주장을 하는 거고 그걸 민주당이 안 들어주다가 정의당에게는 연동형 비례대표자는 떡을 하나 주고 자기들은 정의당을 끌어들여서 공수처를 하려고 저렇게 야합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 직선제라는 것은 이제 국민의 절대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을 찍고 그 사람을 대표로 만드는 건데 이거는 사실 국민을 위한 선거법이 전혀 아니고 그들의 지금 의석을 늘리는 선거법이다. 이런 생각이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까 지금 주호영 의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도 이 선거법을 다 찬성하는 건 아니라고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우리 선거법으로 흥정을 해서 공수처를 얻으려고 그렇습니다. 하는 거죠. 예, 왜 그렇습니다. 이렇게 공수처에 집착하죠? 저는 이렇게 보지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 참 나쁜 사람이다. 왜냐하면 공수처를 일반 국민들에게는 우리나라 고위층들에게 부정비리가 너무 많으니 검찰로는 못 잡으니까 공수처를 만듭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검찰이 왜 부정비리를 못 잡습니까? 오히려 과잉수사해가지고 죽기도 하고 난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검찰이 딱 못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검찰의 인사권과 승진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에 대해서 수사를 못하는 겁니다. 조국 사건 보십시오. 유재수 사건 보십시오. 그다음에 저 울산시장 사건 보십시오. 이런 거에 대해서 검찰이 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만들었던 특별감찰관조차도 3년째 임명하지 않으면서 공수처 하자고 주장합니다.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그런데 이거를 좀 이 검찰이 못하는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을 수사할 기구라면 필요한데 그렇다면 그런 공수처라면 야당이 공수처장을 임명해가지고 대통령 들여다보자 이래야 제대로 볼 거 아닙니까? 그게 특검 취지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당의 특검을 추천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금 민주당이나 권은희 의원이나 그다음에 이 의원들이 내놓은 안에 보면 이거는 여당이 추천하게 돼 있어요. 장치는 뭐 7명 중에 6명이 찬성 안 하면 안 되고 야당에 2석을 준다 그러는데 야당이 어디 자유한국당 하나만 있습니까? 그러면 다 자기들 편 임명해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그럼 왜 굳이 저러느냐? 검찰총장은 아무나 임명하지 못하고 고검장급에서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자기들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고르려고 해도 한 10명 중에서 골라야 되고 또 검사라는 사람들이 초임부터 이래 올라오다가
자기들 인사나 총장이 될 때는 좀 잘 보이려고 해도 딱 되고 나면 죄를 보고 불법을 본데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칼 들고 덤비니까. 늘 청와대에서는 내가 검찰총장 임명했는데 이럴 수가 있냐고 배신이라고 난리치고 뭐 이해찬 대표 같은 사람도 뭐 윤석열 뭐 막 비판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검찰은 그게 본래 기능입니다. 다만 검찰이 못하는 거는 임명하자 말자부터 부정비리를 잡아내야 되는데 그거 눈치 보는 게 문제지. 부정비리 발견하고 수사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이 윤석열 우리 총장 했던 사람도 저러니까 야 이제 앞으로 내 주변에 잡혀갈 사람도 많고 많겠다. 우리도 대통령 끝나고 나면 이게 문제가 뭐가 있을지 모르겠다 이러니까 저거를 어떻게 좀 막아볼까? 그러려면 검찰 힘을 빼야 될 거 아닙니까? 검찰 힘을 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검찰을 꼼짝 못하게 해야지. 그러면 공수처를 만들어가지고 처장을 자기 사람, 이거는 아예 자기 편을 엮는 겁니다. 검찰총장은 자기 편을 엮는다 하지만은 고검장급 중에서 골라봐도 그렇고 이 공수처장은 아예 코드가 맞는 자기 사람을 넣어가지고 예를 들면 조국이 같은 사람을 넣어가지고 청와대는 일체 안 들여다보고 검사들만 딜을 캐는 겁니다. 그러면 검사가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에 가족이나 친인척 수사하려고 하면 그 공수처가 검사에 대해서 직권 남용 이런 걸 다 수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에게 조사받은 아무나 와가지고 내 저 검사인데 조사받을 때 뭐 이랬어요 하면 공수처가 들어가 그 사람을 수사 못하게 딱 잡으니까 검찰을 꼼짝 못하게 하는 이게 공수처를 만드는 본질입니다. 본질.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공수처장부터 밑에 검사들을 야당이 추천하게 하면 나는 그건 진짜 진실되고 그쵸. 상권력에 대해서 수사하려는 거구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야말로 자기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장기 집권을 마련하기 위한 발판으로 노래를 공수처 하지 부정비리 척결은 자기들에 대한 부정비리만 척결 뭐 하지 야당이든 뭐든 다 척결합니다. 지금 이번 20대 들어와서 의원직 산시라는 사람이 10명이나 자유한국당 의원이고 자기들은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이것도 성에 안 차서 더하고 검사들이 자기를 수사하려고 하면 못하도록 직권 남용으로 엮겠다. 이게 공수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공수처가 이게 통과가 되면 조국 사태, 친문 게이트 이런 건 전혀 알 수가 없겠어요. 아니 다 덮이지요. 왜냐하면 지금 언론 보도도 뭐 하게 돼 있죠. 검사가 수사하는 사건은 공수처가 다 가져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윤석열 총장처럼 청와대의 방해나 온갖 묵비권 행사나 민주당의 협박에 가까운 수사 방해에도 불구하고 한 발 한 발 나가고 있는데 공수처가 가지고 가버리면 이 사람들은 수사하려는 사람이 아니고 덮으려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뻔한 거죠. 정작 고위공직자의 부정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공수처라 하면서 자기들 편 고위공직자는 전부 그냥 수사 안 하고 덮어놓고 반대편은 공수처를 동원해가지고 다 잡으려는 그런 법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 힘이 있으면 죄도 죄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어쨌든 그 공수처가 통과가 되는 건 결국 독재로 가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친문 게이트라는 우리 국정농단을 꼭 밝혀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조금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좀 안내를 좀 드리면서 이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 내일 집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명 친문 3대 농단을 규탄하는 대회겁니다. 지금 계속 들으셨지만 공수처법, 선거법 이런 걸로 독재로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막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 말씀하시면서 독려 부탁드립니다. 다수의 힘으로 권력이 행포를 부릴 때 소수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극렬한 저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극렬한 저항을 뒷받침해주는 국민들의 힘만이 독재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소위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문재인 정권이나 민주당은 말로만 민주화를 훈장처럼 달고 살고 그것으로 평생 살았지 민주화와는 전혀 관계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나치 시절에도 전부 법을 만들어 놓고 법치주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정권은 법이 있는데도 지키지도 않으면서 위반해 가면서 장기 집권을 위한 획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공수처법이나 이 연동형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법 말고라도 한번 보십시오. 탈원전이란 이유로 신한울 3, 4호기 7천억 들어간 것도 다 그냥 없애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남북 문제도 이게 옳은 겁니까? 북한은 저렇게 미사일을 쏘고 ICBM 실험한다고 하는데 그냥
휴전선 부근에 다 우리 감시 정찰 능력은 다 없애버리고 소득주도 성장을 지금 외국 학자들도 소득주도 실패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걸 실패죠. 밀어붙이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예산을 무려 42조나 늘려서 이걸 퍼주기를 해가지고 전 국민 1,200만이 이 나라 예산을 직접 받아서 이것 가지고 나라 망하는 줄은 모르고 내년 선거 치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걸 아시고 전부 내일 또 광화문에 나오셔서 문재인 노 그리고 민주당 노를 크게 외쳐주셔야 그야말로 우리가 광화문의 혁명을 일으켜야만 이 폭정을 제재할 수 있고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내일 날씨 춥더라도 많이 나오셔서 우리의 힘을 한번 보여주십시다. 네, 옳은 말씀 많이 해주신 우리 주호영 의원님께 다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저희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 이 현장 라이브는 주말에는 안 하고요. 평일날 10시, 3시, 8시에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